그러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린 부서진 활주로 이 시도 역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우선 풍경의 정면을 그리지 않고 풍경의 이면을 그린다. 그 다음에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한다. 뭐 이런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시 작업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시를 쓸 때는 제가 사실은 좀 남들이 안 하는 버릇 같은 것이 좀 있었거든요. 술을 먹고서는 절대 시를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술을 먹고 시를 쓰면 내 감정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술을 먹고는 절대 시를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시를 쓰기 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한다. 주변을 반드시 치우지 않으면은 정신적으로 약간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니까 그 엄정한 하나였던 객관적인 하나였던 그 시각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주변을 깨끗이 하는 의미로 청소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몇 개의 어떤 그 원칙들을 가지고 작업을 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부자연스럽고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때는 그렇게 그 작업을 밀고 나갔었습니다. 이 부서진 활주로 얘기를 이제 하겠는데, 이 부서진 활주로는 사실은 활주로가 오래전에 폐쇄가 돼가지고 그 황폐한 상태로 남겨져 있는 그 풍경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이 대구에서 활동했던 변종곤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죠. 아마 하이퍼리얼리즘 계열의 작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변종곤 작가의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쓰다 버린 물건들을 뉴욕의 어떤 그 골목 같은 데서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걸 취미로 삼고 있는 좀 괴상한 어떤 그런 화가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그런 화가입니다. 그 화가가 1978년에 제1회 그 동아미술제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그 대상 수상작이 바로 미군 철수한 미군 비행장을 그린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걸 제목을 제가 부서진 활주로라고 붙인 거는 제가 그냥 붙인 거고, 비행장의 어떤 그 폐허의 어떤 그 풍경들, 가령 뭐 지표면은 이렇게 균열이 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선들은 가닥가닥 이렇게 절단이 된 채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풍경들입니다. 그런 풍경들을 그려서 그게 동아미술제 대상 수상작을 그게 78년입니다. 제가 이제 그 작업을 사진을 그림을 보고 뭐 이렇게 또는 그 사진을 옆에 놓고 이렇게 그 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히 이제 제가 흘낏 이 신문을 통해서 본 그 풍경들을 의식을 하면서 이 부서진 활주로라는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부서진 활주로는 뭐 이 우리 문단에서는 소위 자세한 묘사로 풍경을 그려 보이기라는 어떤 이름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미술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하이퍼리얼리즘 쪽하고도 좀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하이퍼리얼리즘 쪽은 굉장히 자세하게 사실 이상의 어떤 자세함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만은 그걸 갖다가 제가 언어로서 한번 대체를 시켜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묘사 방식은 사실은 거의 모험에 가깝죠.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감정을 절제하고 엄정한 시각을 유지하고 사물을 보이는 대로 묘사하는 이런 방식으로 시를 쓴 사람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업하면서도 상당히 좀 외로움을 느끼고 이게 시가 될까 하는 어떤 긴가민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인식하는 하나의 폐허라는 한국적 현실을 그려내는 데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제가 도입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제가 사실은 제시가 미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시집 투명한 속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60년대 이후 이제 서구에서 이 팝아트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미술에서 그것을 상당히 의식을 하면서 쓴 시들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모더니즘적 전개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굳이 이 모더니즘적 전개 방식은 현대 미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하나의 어떤 그 틀이고, 그 안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쓰는 방식은 리얼리즘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는 작업을 제3 리얼리즘이라는 어떤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걸로 글도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하나의 방식으로 엮어낸 것이 저의 첫 시집입니다. 사실은 어릴 적부터 그림을 사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만화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카드 같은 것도 직접 그려서 열심히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잠깐 동안 미술반에서 아마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화가 서창환 선생 지도 아래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에는 문예반으로 옮기는 바람에 그 다음에는 그림을 잘 안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서창환 선생이 그 후에 저만 만나면은 배반자라고 이렇게 미술 세계를 팽개치고 문학적으로 간 배반자라고 농담 삼아 얘기도 하시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이제 미술 작업은 안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미술에 대한 관심은 다 있었죠. 그래서 미술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감성을 색채라든가 하는 그림을 통해서 이제 이 자극을 하고 확인하는 그런 걸로 제가 인식이 됐고, 또 그런 면에서 제 감성을 다소 좀 풍부하게 한다, 제 감성의 어떤 보완책이다 하는 의미로 미술과 자주 친했고, 미술에 관련된 자료들도 많이 모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시험을 서울에 쳤는데, 지금은 관악구로 옮겼습니다만, 그때 대학이 지금 대학로 있는 그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치고 나와가지고 잠깐의 짬을 내어가지고 대학로에서 박스보 씨가 그때 묘법전일 거예요. 묘법이라는 말을 아마 그 당시에 처음 썼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A4 용지 같은 종이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선을 계속 그어 나가는 그 작업을 했었는데, 그 전시를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대학 시험을 치고, 대학은 떨어졌습니다만, 박수보 선생 전시를 본 게 어떤 면에서 현대 미술을 제가 처음 대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술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팜플릿을 계속해서 모으기도 하고, 그 자료들을 뒤적거리면서 저의 시를 이렇게 작업하기도 하는 그 방식을 이제 많이 썼죠. 제가 경험했던 가장 큰 일은 대구 현대미술제를 직접 취재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영남일보 미술 담당 기자로 있으면서 현대미술제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구 현대미술제는 1974년에 이제 시작을 했죠. 해서 1977년부터 야외에서 이제 작업 가창하고 그 강정 낙동강변에서 젊은 화가들이 모여서 대거 그 작업을 했습니다. 아주 굉장했었습니다. 대구 현대미술제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생소했던 이른바 한국 미술 그 화단의 어떤 그 모더니즘에 관한 어떤 문제, 소위 모더니즘 미술이라든가 또는 뭐 미술의 근대성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고 경론을 벌리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줬고, 특히 전위미술이라든가 행위예술에 대한 어떤 그 용어라든가 실제적인 하나의 어떤 그 행위들을 우리나라 최초로 대규모적으로 본격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대구가 실제적으로 한국 현대미술의 메카로서 부상을 하게 되는데, 대구에서 처음 이 현대미술제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광주로 해서 서울로 올라가면서 이제 일종의 그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의 그 화가들이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대미술제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후에 이제 이강소 씨라든가 박현기 씨는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박현기, 이명미 이런 분들과 교본을 나누면서 특히 그 현대미술의 그 단면들을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는 욕구를 제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80년에 나온 저희 첫 시집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 무렵에 부서진 활주로에 참고했던 그 그림을 그렸던 화가 변종권 씨도 이때 만났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일단 현대 미술이 문학의 어떤 방식으로든 수용을 하게 된 것은 예술이라는 것은 문학이든 뭐 미술이든 음악이든 근본적으로는 그 현실에 내가 발딛고 사는 현실에서 그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와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술이라는 것은 그 논리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색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선으로서 바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한 인식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문학보다 훨씬 빨리 이렇게 감지가 되고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반응들이 충격적으로 나타난 게 이 현대 미술제를 비롯한 소위 이 현대 미술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전개 방식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현실을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종래의 문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다루기보다는 새로운 하나의 세계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현대 미술을 통해서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욕구와 맞아떨어져서 제 문학적으로 수용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60년대에 그 산업화의 어떤 그 바람이 일면서 우선 나타난 현상이 농촌이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 그 농민 문학이 우리 문학의 한 어떤 그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농촌이 일단 붕괴되면서 인농 현상이 나타나는 농촌을 떠나는 인농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 인공 현상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팽창합니다. 도시가 이제 인구가 밀집되고 하면서 도시가 팽창이 되고, 그래서 이 도시가 팽창이 되면서 소위 도시화의 어떤 그 여러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도시성이라는 어떤 그 사람살이의 어떤 그 잡다함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일상의 어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동시에 그 대도시 특유의 어떤 그 공허감이라든가 이 소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산업화의 어떤 그 심화로 인해서 많은 그 상업화의 어떤 그 후유증이라고 할까, 이런 걸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 삶터를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고, 또 어떤 면에서 공해에 의한 원인이 되는 그런 상태로 가지요. 그래서 생태라든가 자연의 파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터가 좀 더 피폐해지고 그렇게 됐던 게 아닌가.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제 눈에 띈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의 풍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현실을 가감 없이 그려내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문인들의 하나의 어떤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것을 해석하고 거기에 자기의 감정을 덧붙이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바뀌고 있는 이 폐허의 현실을 그대로 그려 보여주는 것이 예술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우리 시대에서 가장 크게 요구되는 예술적인 하나의 어떤 그 시각이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을 해석하거나 현실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내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현실을 본 그대로 그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상의 수사라든가 어떤 그 감정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런 하나의 기준을 제가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감정이 굉장히 억제된 상태에서 이 정밀하게 묘사를 하는 어떤 그런 묘사만으로서 이제 그 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시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계속 들었죠. 그러나 그런 작업이 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했었고, 의도적으로 어떤 면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얘기를 친구들하고 또는 문학판의 여러 선생님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은, 저는 한번 끝까지 그 우려를 불식하고 아마 제 작업을 밀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까 술을 먹고는 작업하지 않는다, 또는 작업하기 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하고 작업을 한다,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만, 또 하나 방식은 그 사물과 내가 만나는 것을 직접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물과 내 사이에 카메라를 개입을 시켜가지고 카메라의 눈을 통해서 내가 사물을 만난다 하는 그 일종의 메커니즘적 어떤 장치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그 사물을 갖다가 묘사를 했지, 직접 사물을 만나서 그것을 보고 묘사하는 방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물과 내가 직접 만나게 되면은 내 감정이 그 사물과 내 사이에 내 감정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카메라의 눈을 설정해서 사물과 나를 만나는 그런 방식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물과 나는 직접 만나지는 않는데 그 대신에 그 사물의 어떤 그 결정적인 어떤 하나의 모습을 카메라의 눈을 통해서 포착을 하고 그 포착된 눈을 언어로서 이렇게 그려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했죠. 이런 방식은 사실은 팝아트라든가 현재 미술 쪽에서도 그 후에 쭉 들어오면은 이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카메라의 눈을 통해서 그 사물의 어떤 그 새로운 하나의 어떤 그 모습, 리얼리티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포착해내는 그런 방식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학에서도 그런 방식을 제 나름대로는
제 감정을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수용했던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여러 그 군데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저의 작업 방식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고 그 부자연스러움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문학의 새로운 하나의 어떤 그 시각을 열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 면도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위안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 기자 일을 통해서 그 현대 미술의 단면들을 접했고 또 그것을 그 현대 미술의 단면들을 내 시작적으로 끌어들이려는 그 시도를 하게 됐다 하는 점에서 미술과 내 문학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미술과 나의 언어가 그런 면에서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고 져 왔고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그러한 하나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현실의 단면들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방식을 이제 끌어내려고 시도를 해왔다. 최소한 제가 첫 시집과 둘째 시집에는 이러한 방식이 계속해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80년대의 저의 시작 방식은 미술과 떼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그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